한국사의 최종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최종정리 주동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18강이죠. 18강 출제순위 53위 조선의 정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의 정치 근세사의 의의는요, 그 교재에 표가 잘 나와 있죠. 그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다. 중세에서 근세사회로의 발전이다. 그래서 고려는 귀족사회다. 반면에 조선은 실력을 더 강조하는 관료사회다. 성리학사회다. 이거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편은요, 그 내용은요, 교재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조선 태종의 정치, 태종, 이방원이죠? 1400년부터 1418년까지네요. 뭐, 그 전에 앞서서 태종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태조 이상제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태조의 정치는요, 1392년부터 1398년까지죠. 의흥상군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묵과를 설치했다. 공신에게 노권을 줬죠. 그래서 개국공신, 원정공신, 9년제를 정비했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또 한양으로 천도했다. 이때 표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성계의 어떤 그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요동 정부를 추진했던 사람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표준제 때문에, 표준 문제. 표준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에서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어떤 문서예요. 근데 이 명나라 황제가 이제 그 표준의 작성자가 누구냐, 되게 오만하구나 하면서 정도전을 지목하고 정도전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물론 정도전은 안 갔죠. 그것이 이제 표준 문제인데 이것을 계기로 정도전이 요동 정부를 추진합니다. 근데 그의 요동 정부는 결국 왕자의 난으로 실패를 하죠. 좌절됩니다. 자, 이렇게 태조는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조선 태종의 정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네, 아마 이 설명 드리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기침할 수도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참 안 좋아가지고요. 자, 왕제난이 두 번 일어나죠. 1차, 2차, 1398년, 1400년까지. 자, 1차 때는요, 정도종과 남원이 제거돼가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바로 이방원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왕제난이 일어나는 원인은요, 하나 더 있어요. 이 정도조는 재상정치를 주장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방원은 왕권 중심,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죠. 둘의 정치적인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게다가 이 정도전이 뭐예요? 그 왕족들의 어떤 이 사병을 없애려고 그랬죠. 그쵸? 그것도 하나의 원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방원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도 정도전처럼 또 사병을 없애죠. 자, 2차 왕제는 그 방간, 자기 형이죠. 방간 세력을 제압하고 국왕으로 즉위했다. 정치, 신권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했다. 내용,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혁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1차, 2차, 3차. 1차 관제개혁 때는 이제 왕 되기 전이에요. 도평의사사 절패, 의정부 설치, 사병 혁파, 이것이 있고요. 2차 관제개혁은 사관원 독립, 호패법 시행, 관찰사 설치, 또 의흥상군부를 3군 도총제부로 변모시켰다. 개편했다. 3차 개혁 때는요, 육조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지금 뭡니까? 육조직계제라고 하죠. 육조직계제. 이거 중요하죠.
자, 의정부는 단순한 중재인의 신문과 사대 문서만 작성하고 중요한 안건, 중요한 업무는 육조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런 전달 체계. 이것을 우리가 육조 직계제입니다. 육조 직계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조 직계제는 왕권과 육조의 기능이 확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조의 판서의 지위를 높였죠.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몰수, 사원 정리했다. 사원은 여기서 서원이 아니라 사원은 절이죠, 절. 서월 근거법을 제정해서 서월을 차별 대우했다. 왕권을 강화시켜 뒤에 세종의 빈번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 고려의 체제를 청산하고 유교적인 통치 체제를 확립했다. 자, 세종. 자, 목적. 자, 민본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하라고 했다. 자, 의정부 서사제. 이게 중요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자, 모든 업무를, 그러니까 단 인사와 군사 문제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의정부에게 처리하도록 하라. 이것이 뭐예요? 의정부 서사제. 어때요? 육교 직계제에 비해서는 의정부의 권한을 상당히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인사나 군사권은, 군사에 관련된 문제는 직접 육주에게 업무를 받았어요. 이건 육조 직계제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의정부에 처리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병원 설치했다. 집현전 설치. 원래는 되게 집현전은 이제 그 1420년에 만든 것인데 원래는 고려 때부터 있었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세종 때 이제 완전하게 설치가 된 것이죠. 총 인원이 20명이고 단일 간부로서는 최대 규모였다. 사원부의 감독을 받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근무했다. 또 경제적인 배려도 많았다. 아무튼 어떤 경연, 서연, 고전연구, 서적 편찬, 정치, 자문, 한글 청재 등 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했어요. 나중에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서연 설치. 서연은요, 세자한테 그 공부를 시키는 거고요. 경연은 뭐예요? 경연은 왕에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국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그러죠. 사찰을 선교 36사로 통합했다. 농사직설 편찬, 효행록, 상강행실도를 편찬, 경제수를 제도했다. 성주와 전주에 사고를 설치했다. 사고. 처음에 2개였죠. 훈민정음 제정, 칠정산 내편을 편찬, 공법제도 제정, 과학기술 장려, 외정면에서는 스시마성 토벌. 근데 이 스시마성 토벌은요, 사실은 태종이 주도했다고 그래요. 1419년. 이때는 아직 태종이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도 상당 기간은 군사권을 장악해가지고 이런 스시마섬도 이렇게 토벌도 지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포 개항. 1426년이네요.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항했다. 또 사군 육진 개척.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영토가 확장되었다. 자, 세조. 자, 개유정난을 계기로 개유정난을 계기로 단종을 폐해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육교 직계제 다시 시행했다. 집현전과 경연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언간의 활동을 견제했다. 저 오의제와 보법 시행했다. 자, 오의는요, 중앙군대를 오의라고 그러죠. 보법은 뭐냐? 보법은 그러니까 정군과 봉족이 있죠. 아니 보인이라고 그러는데 정군과 보인이 있으면 서로 정군이 이제 1명이라면 보인 2명 정도 있는데 그 정군은 실제로 현역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고 보인은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지만 그 정군에게 어떤 군사 비용을 조달하는, 보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군대에서 필요한 군비, 군액을 얻게 한 겁니다. 물론 정군과 보위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직전법 시행했다. 그렇죠. 직전법 시행했다.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줬다. 이 시의 난을 계기로 유양소를 철폐했다. 불교 장년, 불교 장려,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펼쳐나기 시작했다. 성종 때는요, 홍문관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집현전이 없으니까 집현전 대신 홍문관 설치, 경연을 복구, 의정부 서사제 다시 시행, 편찬사업, 뭐 있습니까? 동문선, 동국 여지승남, 국조 오레이, 동국 통감 등을 편찬했고요. 경국대전 편찬, 경국대전 편찬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통치 질서가 확립되었다. 독소당은 성립했다. 관수관급제 시행. 잘 아시죠? 관수관급. 국가가 직접, 관청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더 강해졌겠죠. 자, 조선 정기의 편찬 사업 질의. 목적은 중앙 집권과 국방력 강화다. 그래서 여러 지도가 나오죠. 팔도 지도, 혼일강리 여대 국도 지도는 태종 때. 그래서 현재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합니다. 중화 사상이 나타나 있다. 팔도도, 동국지도, 조선방역도, 신참8도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신증 동국여지승남, 일부 군현의 읍지 등 여러가지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특징이 뭐냐? 대체로 정부주도, 그래서 관찬이다. 관찬이 많았다. 왜? 중앙집권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16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관찬보다는 이제 민찬도 많이, 사찬이라고 그러죠. 사찬도 많이 이루어지죠. 윤리서 15세기에는 상강행실도 국조오레이, 16세기에는요 이륜행실도 동몽수지. 동몽수지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윤리 교과서겠죠. 그다음 법전으로는요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조준의 경제육전. 이 경제육전은요 조선 최초의 관찬 법전이었다.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구성은요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정, 공전의 6전 6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 기본 법전으로서의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조선 말기까지 유지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 편찬의 의미는 유교적인 통치 질서와 문물 제도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2005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조선의 중앙 권력 구조를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세종실록이네요. 벌써 출처가 나왔죠. 세종실록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의정부 서사제겠구나 하는 것을 벌써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료가 나오면요 항상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이렇게 출처가 나오면요 상당 부분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육전은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게 품위하고 보고하는 거죠. 의정부는 가부를 해야 되는데 왕에게 아뢰어 전지를 받아 육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다만 2조 병조의 제수, 인사권이죠. 병조의 군사 업무, 군사, 형조의 사형수를 제어할 판결 등은 종례와 같이 각 조에서 직접 아뢰어 시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 이게 육조 직계례죠. 그러니까 의정부와 육조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정부 서사제구나. 자, 맞는 것을 골라보면 기억. 세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육조 직계제를 부활했다. 아니죠? 세종이 아니라 세조. 그죠? 니은.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을 왕이 직접 처리하고자 했다. 맞죠? 디귿.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그렇죠. 리을.
의정부 기능의 강화로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가 유명무실 해졌다. 의정부 기능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조의 기능이 완전 사라졌다. 아니잖아요. 왜? 인사권이나 군사권은 직접 육조가 왕에게 직접 짓게 했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니을은 틀린 말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 자, 출제순위 54위 북벌운동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병저호란이죠. 병저호란 뒤 청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졌고 명예에 대한 의리론이 대두했다. 또한 효종의 왕권 강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1차 북벌은요, 1차, 2차가 있는데요. 1차 북벌은 효종시기 때입니다. 그래서 주도는 효종, 송시열, 이완 등 서인 세력이고요. 이론은 소중화 의식, 명분론이다. 내용, 수어청과 어영청 증강, 창덕궁 안에 대보단을 세우고 명신종에게 제사 지냈다. 신종은 누구냐면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황제였어요. 금군을 모두 기병으로 편성했다. 금군은 궁궐을 지키는 친위 군대죠. 대포부대인 별파진 설치, 화멜의 도움을 받아 신무기 개량, 염초를 생산했다. 근데 실제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2차 북벌, 축종식입니다. 윤후와 허적 등 남인 세력이 주도했어요. 배경은 중국에서 3번의 난이 일어나죠. 3번의 난이 일어나자 혼란해지자 그 틈을 노려서 한번 북벌하자라는 거예요. 내용은 도채살사부. 발음하기 힘드네요. 도채찰사부. 도채찰사부. 발음이 힘드네요. 도채찰사부 설치, 산성축조, 전차 제작, 또 묵과 합격자를 늘렸대요. 네. 진짜 발음이 힘드네. 도채찰사부. 예. 참, 이거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참. 후손들이 고생하게 만드네. 네. 이것도 잘 안 됐죠. 자, 한계점.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 못함.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에 이용했다. 호란드의 민심 수단에 불과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국세직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과 관련된 조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조실록이에요. 인조실록. 화의가 나라를 망치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옛부터 그러했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나라입니다. 부모의 원수와 형제의 의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뭡니까? 명예에 대한 의리론이 강하죠. 예. 자, 보기 볼까요? 기억. 대보단을 세우고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냈다. 그렇습니다. 니은. 국왕의 친위군과 수도를 경비하는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렇죠. 군군. 디귿. 병장도서를 편찬하여 군사훈련의 지침서로 사용하였다. 이건 병장도서는요, 세조 때입니다. 리얼. 오이제를 실시하고 진법 훈련을 행하였다. 세조 때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조선 전기, 그러니까 세조 때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출제순위 55위. 토지제도의 변천. 자, 신라시대. 자, 이거는 뭐 아까 중대 시기에 농민과 토지를 둘러싼 국왕과 귀족의 갈등, 그거 분했었죠? 그죠? 그래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냥. 신라시대는 통일 이전에는 노국과 시급이 있었다. 그러다가 통일 이후 중대부터는 관료전 지급했다. 노국 폐지했다. 또 성덕왕 때는 정전 지급했다. 이런 거죠. 자, 고려시대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아까 전시가에서 썼죠?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전 이렇게 바뀌었다. 각각 그 내용도 다 알아보셔야 돼요. 후기 때는 녹과전 있었다. 녹과전. 자, 전시가가 붕괴되고 몽골 침략으로 국가 재정이 완전 탕진되었죠. 탕진. 그러자 1275년 고종 때입니다. 녹과전을 지급하죠. 그래서 녹봉 대신에 등급에 따라 경기도 땅을 관료에게 지급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임시적인 거지, 일시적으로 관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그래서 과전법은 잘 아시죠? 1491년에 국가의 토지를 몰수하고 신진사대부에게 지급했다. 그죠? 과전법. 조선시대 과전법.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했다. 수신전과 휴령전은 세습. 그죠? 그러니까 수신전과 휴령전은요, 반납 안 됩니다. 수신전은 이제 과부에게 주는 거고, 휴령전은 이제 고아. 그죠? 18과로 분급. 자, 전시가와 과전법의 그 차이점 혹시 했었나요? 예. 차이점 뭐죠? 그렇죠. 차이점은 이제 과전법은 전지만 지급했다. 항의에게 외역전을 지급하지 않았다. 농민의 경작권을 인정했다. 이것은 전시가와 다르다고 그랬죠. 공통점은 18등급,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원칙상 국가의 반납, 이런 게 공통점이죠. 그러다가 직전법이 시행되죠. 1466년. 자, 그 이유는 토지의 세습이 늘어나자 토지가 부족해지고 건세가의 토지 겸병이 심해지죠. 그래서 직전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현직 관리에게 지급, 수신전과 휴령전 폐지. 목적은 세조의 측근 세력에 대한 경제적 배려다. 그러다가 관수 관급으로 바뀌죠. 성종 때 1470년. 양반층들의 수조권 남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자꾸 양반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수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법정,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보다 너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수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관습 관급제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관청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이를 관리에게 지급했다.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즉 양반의 수조를 직접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엽에 명종 때죠. 직전법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권세가의 농장 소유 확대로 수조권이 무의미해지죠. 15세기, 16세기 들어오면서요, 이 지주제가 막 확산됩니다. 지주제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토지 겸병, 이런 게 많아지죠. 토지 소유 확대, 직접 활동, 토지 직접 활동, 이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조권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직접벌 폐지합니다. 그래서 수조권 제도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영향, 지주존호제와 병잡반수제가 확산되었다. 이제 완전 수조권적인 제도가 완전하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 지주존호제가 확산되었고, 이 지주존호제는 언제 없어지죠? 그렇죠. 1950년 농지개혁 때 법적으로 완전히 없어집니다. 또 관리는 녹봉만 받게 되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직이네요. 우리나라의 시대별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라는 통일 이후에 관료전과 정전을 지급했다. 그렇죠. 2번 고려 후기에 녹과전은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전법 폐지 전까지는 다 뭐예요? 다 수조권입니다. 3번 고려 말 과전법에서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과전법은요, 경기도의 땅만 지급한 거예요. 아시겠죠? 4번 지주제의 한 형태인 병작제는 조선 초기에 가장 발달했다. 아닙니다. 조선 초기보다는요, 16세기 이후에 많이 발전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아니, 4번이죠, 4번. 네. 실수했네요.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출제순위 56위. 고려의 경제정책. 이것도 뭐 간단하네요. 중농정책, 중농주의, 그죠? 농민생활 안정, 진정과 항모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소득료나 조세 감면, 농번기에는 자벽동원 금지, 고리대 이자 제한, 재해 시에는 세금 감면, 의창제,
1년 뒤, 1년 경작 뒤 2년을 쉬는 재역이라고 불렀다. 상호업 발달은 부진. 간단하네요. 수치제도, 조세, 10분의 1, 그죠? 공납, 호구마다 징수했다. 상공별도 있었다. 상공별곡이 있었다. 농민에게 큰 부담이었다. 역, 16세에서 60세 남자 대상을 했다. 특징, 호적과 양안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을 부과했다. 세곡은 조언을 통해 개경으로 운영되었다. 재정 운영책, 호부와 3사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뭐래요? 3사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그랬죠? 3사는 호부에 비해서 재정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각 관청에서 실제 조세 징수와 집행을 담당했다. 녹동 실시. 문무관과 종실에게 지급했는데 1년에 2번 곡식이나 비단을 지급. 경비가 부족할 때에는 각 관청은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했다. 스스로 마련했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국세직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조세 액수는 1개월당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공법제도, 연분그등법이죠. 예. 답 1번이에요. 2번 호적과 양안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했다. 그렇죠. 3번 조창으로 옮겨진 세곡은 조언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했다. 맞죠. 4번 곡물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를 거두는 별공도 있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부담이 많이 갔죠.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다. 자, 출제순위 57위 과전법 볼게요. 자, 배경. 고려 말기 건문사족의 농장 변병으로 인해 토지제도가 붕괴되죠. 그죠? 토지를 빼앗긴 농민층의 몰락, 사원 세력의 불법적인 토지 소유. 내용, 급진파 사대부가 주도했네요. 그래서 1391년에 공포했다. 경기도 땅을 신진 사대부에게 과전으로 지급하여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 땅입니다. 경기도 땅. 그래서 경기도의 땅을 그러니까 공양왕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땅을 이제 사전으로 지정하고 지방은 공전으로 한 거죠. 공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이었던 이 경기도 땅을 이제 신진사대부에게 준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사전 공전이 뭐예요? 그러죠. 자, 사전 공전은 수도권에 따라 구분한 건데요. 사전은 개인 사자죠. 그래서 개인이 수도권을 갖는 것을 뭐라고 해요? 사전이에요. 개인이 수도권을 갖는 것은 사전. 그럼 공전은요? 국가나 관청, 그죠? 이 수도권을 갖는 것을 공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개혁파, 급진파 사대부들이 경기도는 사전으로 정하고 지방은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방은 공전으로 지정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그렇죠. 경기도는 사전으로 지정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사전을 지급한 거예요. 누구한테? 신진사대부에게. 근데 나머지 지방은 공전이라 해가지고 사전의 성장을 방지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알죠? 그렇죠. 네. 만약에 반대로 지방도 사전으로 하면 어떻게 돼? 난리 나죠. 지방도 사전으로 하면은 지방 세력도 성장할 수 있잖아요. 사전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망하거나 반역할 경우에는 국가에 반납했다.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은 세습이 가능. 전직, 현직 관료에게 전지 지급. 18가로 나누어 최하 10개월에서 최고 150개월로 지급했다. 농민의 경작권 인정. 전시과와 가정법 비교.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차이점. 그게 잘 나와 있죠? 과정법은 전지, 지급, 농민의 경작권 인정. 향리에게 외역전 지급하지 않음. 공통점, 추조권적인 토지제도, 18등급, 전원직 관리의 지급, 원칙적으로 세습 불가. 자, 2010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토지 및 조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오죠. 이게 시대순으로 나열하라. 기억. 푼융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국 4도로 고정했다. 영원히 고정했다. 영정법. 그죠? 인조 때죠? 1635년인가요? 1635년. 맞나요? 그렇죠. 맞네요. 역시. 니은. 토지 비옥도와 푼융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1거당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로 했다. 공법제도죠. 이게 1446년. 맞죠? 이게 공법 맞잖아요. 이게 공법제도인데 1444년이네요. 네. 1444년. 예. 디귿. 토지의 지급 대상에서 현직관리로 한정했다. 이게 이제 그거죠. 직전법. 직전법.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게 세조 때 직전법으로 볼 수 있죠. 1466년. 그죠? 근데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하나 더 있죠. 예. 현직관리를 줬다.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문종 때 경정전시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있죠. 그것도 있잖아. 아무튼 뭐 넘어가시고 니은 관료들을 18가로 나누어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에 과자를 지급했다. 이 과전법이네요. 그럼 가장 먼저는 뭘까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디귿이 문종 고려 문종 때 경정전시가라면 이게 제일 먼저겠죠. 그렇죠. 그럼 디귿이 먼저잖아. 그러면 답지 4개 중에서 디귿이 먼저인 게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디귿은 그 고려 문종 때 경정이 아니라 조선 세조 때 직전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딱 눈치를 채야죠. 그렇다면 이제 답은 4번이죠. 리을, 니은, 디귿, 기억이 되죠. 리을, 니은, 디귿, 기억.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출제순위 58위. 조선시대 수치정책. 조세. 지주가 조세를 납부해야 하나 지주들이 수정령에게 조세 부담을 정가했다. 수치율.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 대략 30도예요. 그러니까 1결당 한 30도. 그러면 1결당 수확량은 몇일까요? 곱하기 10 하면 되죠. 그러면 300도죠. 그러니까 옛날 정근대사에서는 1결당 수확량을 대체로 300도로 갖다라고 하시네요. 300도. 공법제도, 그죠? 세종 때 전번 육등법, 연분구등법. 육등법은 토지의 비옥도, 연분구등법은 푼융 정도 때라. 그래서 비옥도와 푼융의 정도에 따라 최고 20도에서 최저 4도로 징수했다. 결과 경지면적 증가. 좋은 제도. 정말 좋은 제도죠. 정말 좋은 굿제도. 해로와 수를 통해 조창, 경창으로 운정했다. 평안도, 환경도, 제주도는 익류지역이다. 그 자체 사신 접대비나 국방비로 충당했다. 공납. 호구마다 특산물을 납부했다. 관청의 할당물과 실제 곡물이 서로 달라 농민에게 가장 부담이 컸다. 더군다나 모두 있어요. 별공도 있고 진상도 있잖아. 군역. 그죠?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 정군과 보인으로 군에 복무. 이게 뭐라고 해서 보법이랬죠? 양반, 서리, 향리 등은 군역에서 면제. 또 학생도 면제되죠. 학생도 공부하라고. 요역. 호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남의 수를 동원했다. 토지 1결당 1명 동원. 1년 전 동원 일수는 6일로 제한했대. 왜? 농민들을 이제 보호하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마구마구 랜덤 증가했다. 재정 운영책. 세입과 세출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입은 정규 세금 외에, 그러니까 조용조 외에 염정, 광산, 산림, 어장, 상세 등을 마련했고요. 세출은 군량비, 구율비로 비축했다. 나머지는 왕실 경비, 공공행사비, 독봉, 의료비 등으로 지출했다. 2008년도 국가직 문제. 조선 정기의 경제정책과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과전법에서 과전은 관리들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죠.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답은 1번입니다.
2번 양반도 간이 수리시설을 만들고 죄송합니다. 양반도 간이 수리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들어오면 이제 일본 지주, 그러니까 중소지주, 그러니까 차림파들이죠. 이들이 이제 이거 뭐야? 향촌이죠. 향촌에서 이제 중소지주로서 농업기술을 많이 발전시킵니다. 3번 16세기 이르러 수치제도의 폐단과 지주전호제의 발달로 인해 몰락하는 능력이 증가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수치제도의 폐단, 그렇죠. 방납, 대리제, 방군, 수포 이런 거 있잖아요. 4번 평안도와 항명도에서 거두는 조세는 경창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곳에 군사비와 사신접대비로 쓰게 하였다. 그 자체의 지역에서 써라, 충당해라 이런 거예요.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8강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19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우리history.com 클릭 right now.